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경환 후보 비서실장이 잦은 사퇴에서 친박 주류 이선 후퇴론 등 당내 위기 상황이 수습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고요. 또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안대위원장을 좀 설득하고 있는데 여전히 당무를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박 후퇴론을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말이죠. 어제 박근혜 후보 비서실장인 최경환 의원이 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지금 관련해서 당내 분위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당 지도부와 친박계는 이제 위기 상황을 정리하고 전열을 재정비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제 미흡하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놓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예. 김용태 의원께서는 대표적으로 친박 후퇴론을 주장했던 분인데요. 네. 최경환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제 시작이죠. 사실 저희의 가장 지금 큰 위기는 네. 지극히 수동적으로 이 대선판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지금 말하자면 야권은 단일화한다는 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대선판에서 본인의 이슈를 전혀 선점하지 못한 채 야권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에 운명을 맡겼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네. 따라서 이렇게 대선판을 끌고 온 이 책임질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최경환 전 비서실장의 이런 퇴진은 아마 인적 쇄신에 이제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야권의 단일화 상황도 지금 새누리당 여권의 어떤 친박계의 책임이라고 보시나요? 그런 논의가 나온 게. 거기에 이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 야권 단일화를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다만 야권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 전략을 수립했어야 맞는데요.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된다 손치더라도 그 위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상정해놓고 이제 전략을 짜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 결과나 여론의 추이를 본다면,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지금 열망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예. 거의 55%, 60%에 육박하는데요. 이 경우 야권 단일화가 되면 저희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이 대선 국면 자체를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럼 그동안 당 지도부라든가 친박계의 전략은 야권 단일화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 그거를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야권 단일화를 막을 수가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네. 강도 높은 검증을 하면 야권 단일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천만의 말씀이고요. 예. 사실 야권 단일화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저희는 국민을 상대로 전혀 새로운 어떤 대선 이슈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네. 어제 최경환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충정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근혜 후보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인적 쇄신이 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적 쇄신조차 못하면서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당내 화합도 못하는 것들이 네. 무슨 국민 통합을 하겠느냐 이런 비아냥을 들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당내 통합을 막아왔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거를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네. 대선판이 어렵지 않다, 단일화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잘 관리하면 대선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자리에서 물러나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당내 통합을 이뤄내고 그런 연후에 야권 단일화에 맞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 만한 이런 분들이 전면 포진해서 대선을 끌어가는 게 맞겠지요. 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다일 수 없다는 것은 인적 쇄신 이후에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경필 의원이 어제 최경환 비서실장 사퇴에 대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기자들에게 이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요. 예. 다만 절박한 문제 제기를 불화나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마지막 기회라면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좀 담대한 변화가 될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 차원일 텐데요. 하나는 당내 화합을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진영이 짜져야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야권 단일화에 맞서는 이제 새로운 이슈를 이제 우리가 제기해야 되겠죠. 그런 그 이슈를 갖고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무언가 이 간절하게 설득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네. 지금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뭐 다양한 형태의 뭐 정치개혁이나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그대로 다 열거한 겁니다. 좋은 소리들을. 문제는 박근혜 후보도 이런 얘기들을 다 하셨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국가 체제 개편을 박근혜 후보의 제일 공약으로 놓자는 겁니다. 즉 통치구조 변경. 예. 두 번째는 국가 거버넌스 변경. 예. 세 번째는 이제 통일 체제 구축. 예.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개헌은 불가피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의 권한을 극적으로 축소하고 다음에 국가 체제에서도 중앙정부, 정부 일변도의 이 정치 체제, 이 행정 체제에서 완전히 분권화된 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권력을 완전히 축소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네. 위해서 이제 개헌이 필요하고요. 박근혜 후보가 이 정도의 이슈를 내걸고 이 많은 제 세력을 이제 포괄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한다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제기해왔던 정몽준, 이재호, 다음에 뭐 권력에서 조금 소외되었다고 보여지는 여러분들, 다음에 당 밖에 뭐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선진당이라든지 예. 일단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 발판은 마련된다는 거죠. 저는 박근혜 후보가 하여튼 지금 현재처럼 수동적으로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판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이 이슈를 제기하는 것. 네네. 물론 이런 이슈 제기의 가장 핵심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 자기 예. 희생을 전제로 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에 맞서서 이제 강력한 이슈가 필요한데 지금 김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국가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세 예. 가지로 통치 구조와 그리고 국가 거버넌스 개편 그리고 통일 체제에 대한 변화가 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예, 물론 이를 그러기 위해서 위해서는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개헌 좀 필요성에 대해서 당내에서 의견을 함께하는 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서 그렇지요. 대선 예. 국면 이전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권력을 이제 나누고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형식을 도입하자. 여기에는 개헌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네.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줄이거나 축소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진정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의 통치 구조, 국가 거버넌스 구조가 갖고는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해야 되고요. 네네. 더욱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진정성 아니겠어요? 예.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결국은 자기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며 그 개헌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겠다. 라고까지 선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권력을 줄이는 방식에는 대통령의 이제 통치권 중에 가장 큰 게 감사 권한과 인사 권한인데요. 네네. 이 감사 권한과 인사 권한도 단지 선언으로 뭐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는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헌을 통해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인사권의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제도적인 이제 장치를 만들자는 거죠. 네. 이렇게 근데 지금 해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정책 비전 발표한 내용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말해서, 안철수 후보에는
어제 뭐 얘기들은 들어가 있는데 네. 개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후보의 선언으로 공약으로 성취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통치구조를 바꾸고 국가 거버넌스를 바꾸려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거든요. 네. 어제 안철수 후보의 이런 대국민 비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공허했던 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혀 방법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빠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네. 개헌 이외에는 이것을 성취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당내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좀 활성화시켜서 대선 전에 어떤 개헌 필요성이라든가 개헌 논의를 좀 재개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은 네. 대선 전에 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네. 반드시 박근혜 후보의 제1공약으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 국가 거버넌스 변경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라고 제1공약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박근혜 후보의 제1공약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이 행복한 나라,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야말로 공허하지요. 그래서 이런 손에 잡히는 국민들 삶과 직결되는 이런 공약들을 제1공약으로 내세워서 야권의 단일화에 정면으로 맞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박근혜 후보가 개헌에 관해서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네. 대선 전에 어떤 공약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네. 야권 단일화가 된다면 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야권 단일화를 덮을 박근혜 후보만의 이슈가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냥 민생에 올인하고 뭐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무언가 빅 이슈를 내던져야지 네. 최소한의 이 대선판에서 박근혜 후보의 주도력이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경제 민주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 약속은 이제 100% 실천돼야 한다면서 그 경제 민주화에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서 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경제 민주화 갈등이 지금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민주화가 국민적 관심사이자 시대적 화두라는 건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인정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대기업의 전행이라고 할까요? 이 불공정한 이런 기업 운영에 대해서 화나시는 거는 인정하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일이 경제 민주화라는 아젠다 갖고 해결이 될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후방 효과라고 하죠. 즉 이거의 이제 연쇄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새누리당 안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그랬죠. 그 의원총회가 최초의 논의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는 그야말로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일방적 독주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당내 논의, 특히 국회 논의가 절실합니다. 네. 저는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이 당내 논의를 늦춰왔었다. 분명하게 의원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는 것을 늦춰왔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경제민주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말자 이런 거는 이제 떠났고요. 예. 이제는 당내에서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 방안 그리고 이것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이 시기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겉보기에는 그런데요. 예. 일단 우리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경제사령탑을 맡은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장식용 경제민주화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 가신 것 자체가 불행이다. 경제민주화를 모르는 당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좀 던졌는데 이 같은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정치 공세 아니겠어요. 저는 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그게 경제민주화를 할 의지가 있다, 이런 당이라고 이 평가받는 건 뭐 절대 반대입니다. 네. 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핵심 목표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구조화된 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과연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야당의 공세가 있더라도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고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태 의원께서는 18대 국회 때 김성식 전 의원하고 친했죠? 예, 가깝습니다. 예, 민본 20일 소속이었는데요. 근데 무소속 김성식 전 의원이 예. 안철수 후보 그 캠프에 지금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김성식 의원이 워낙 연부 역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 안철수 후보한테는 큰 힘이 되실 거고 네. 새누리당한테는 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겁니다. 예. 다만 지금 김성식 의원의 이 합류로 인해서 새누리당 안에 일부 뭐 소장파라든지 쇄신파가 이탈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네. 보기에는 전혀 현실성이 없고요. 예. 아마 새누리당의 이제 인적 쇄신, 정책 쇄신 부분에 무언가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되겠죠. 네. 뭐 저로서는 김성식 의원 뭐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하겠지만, 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김성식, 정태근 의원을 위해서 탈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까지 배려를 했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김성식 의원의 이제 전정에 뭐 행운을 빌어드리면서도 네. 조금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인사 스타일, 예.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당내 민주화를 둘러싼 어떤 당내 갈등 진화,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인사 스타일.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